여전히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운이 나쁘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피하고 싶고 정말 피하려면 알아야 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나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다음은 당연히 해당되는 사항을 바꾸셔서 생활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건강에 참 좋은 정보 시작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3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순으로 전체 사망의 45.9%를 차지했어요. 특히 암은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7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해요. 암 사망률은 10만 명당 158.2명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고요. 폐암 사망률 36.2명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으며 대장암 17.5명, 위암 14.9명, 췌장암 12.5명이 뒤를 이었어요. 성별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남성의 10대 사이는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코로나19,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간질환, 만성질환, 알츠하이머병 순이었어요. 남성이 여성보다 사망률이 높은 사이는 암, 폐렴,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간질환, 만성질환이었네요. 여성의 10대 사이는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코로나19, 뇌혈관 질환, 폐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폐혈증, 고의적 자해자살 순이었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사망률이 높은 사이는 심장질환, 코로나19,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 질환, 폐혈증이었어요.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남자분이 확실히 많으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려드린 사망 원인의 높은 비율인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해요. 암에 걸리는 원인을 알려드려요. 첫 번째는 담배를 못 끊는 이유 때문이에요. 담배를 피우면 폐암뿐 아니라 위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등 많은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의 보고서를 보면 암 사망의 30%는 흡연에 의해 생겨요. 우리나라 국민 암 예방 수칙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요즘 담배 피우시는 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담배를 못 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담배에 대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은 니코틴이죠. 니코틴을 포함해서 알코올이나 마약 등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의 기전에는 뇌 보상회로가 작용을 하게 돼요.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이 보상회로를 활성화시켜 물질 추구와 갈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긍정적인 보상 또는 강화 시스템으로 자극되면 행동의 반복을 일으키면서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흡인된 니코틴의 약 25%가 혈액으로 흡수되고 15초 내에 대뇌에 도달하게 돼요. 니코틴은 앞서 이야기한 보상회로의 도파민 경로를 활성화시켜 강력한 긍정적 강화와 중독을 유발하지요. 니코틴의 반감기는 약 2시간 정도예요. 그래서 의존자의 경우 흡연한 지 2시간 이상이 지나면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니까 다시 흡연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이에요. 니코틴은 또한 다른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 등을 증가시켜서 뇌를 자극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뇌 혈류량을 오히려 감소시키게 돼요. 니코틴은 말초 근육에 대해서는 이완 효과가 있고 이외에도 말초혈관 수축, 장운동 증가, 대사의 증가, 비안구 운동 수면의 변화, 떨림 등을 일으켜요. 니코틴은 자체가 독성이 있어 다량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호흡마비를 유발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니코틴 독성의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침 흘림, 창백해짐, 설사, 어지러움, 두통, 혈압 상승, 빈맥, 떨림, 진땀 흘림 등까지도 있어요.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의 의지로 끊을 수 없는 흡연인 것 알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금연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흡연에 대한 치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꼭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다음은 짜게 먹는 거예요. 국내 암 발생 1위 위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위벽을 자극해 염증이 생기고 결국 암으로 발전해요. 짜게 먹으면 고혈압도 생길 수 있으니 어릴 때부터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습관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께 늘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음식인데 짠 음식인 것들이 있어요. 잘 기억해 두셨음 해요. 식빵, 롤케이크, 햄, 소세지,
토핑이 많은 피자, 치킨 훈제오리 캔스프 햄버거,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식빵이 제일 충격이었어요. 빵 반죽을 할 때 소금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역시 집밥이 최고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이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탄 음식을 자주 먹는 거예요. 탄 음식은 위암,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여요. 고기, 생선뿐 아니라 채소도 너무 태우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식품을 태울 때 발암물질이 생성되는데 체내에 들어가면 암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히 익혀서 드시길 권장드려요. B형 간염에 신경 쓰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실 듯해요. 간암은 술 때문에만 생기는 암이 아니에요. 간암 환자의 72%가 B형 간염 바이러스, 12%가 C형 간염의 영향을 받았고 9%가 알코올 섭취와 관련이 있었다고 해요. B형 간염이 있다면 정기검진을 통해 간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바짝 관리해야 하니 꼭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너무 몸을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평소 운동은커녕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암의 위험이 높아져요. 설거지나 청소도 암 예방을 위한 훌륭한 신체 활동이에요. 저녁 식사 후 환자만 있다면 건강을 해치기 쉬움으로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산책이라도 꼭 하시길 권장드려요.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건강 수명을 누릴 수 있으셔요. 걷기는 면역력을 높이고 다양한 질환 예방 및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30분씩 걸으면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19%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외에도 수명 연장 및 심혈관 질환, 특정암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걷기 많이 하셔야 해요. 샤워하고 나오면 체중계 위에 올라가세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실 듯해요. 아주 가끔 올라가 본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체중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비만이 되기 쉽고 비만은 대부분의 암과 관련이 깊어요.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셔야 해요.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을 통해 너무 살이 찌지 않도록 체중을 관리하는 게 좋으세요. 미국 암연구원은 체중이 높을수록 암 발병 확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체내의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화학물질이 주변 다른 세포로 흘러들어가 면역성을 약화시킴으로써 해당 세포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비만인 사람이 잘 걸리는 암은 결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유방암 등이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식, 그리고 항암 성분이 많은 생강, 카레 등의 식품을 권장하고 있으니 생강과 카레 자주 드시면 좋으세요. 또한 성생활을 안전하게 해야 자궁경부암, 음경암, 항문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 이들 암은 모두 성생활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높아요. 본인뿐 아니라 파트너의 건강을 위해 무분별한 성생활은 피하셔야 해요. 100% 성관계 때문에 생기는 암은 아니지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암들을 알려드리면 간암이에요. 성관계와 간암의 관련성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간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술, 알코올은 9%에 불과하다는 사실 모르셨을 거예요. 72%는 B형 간염 바이러스, 12%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 2014년 대한간암학회가 있기도 해요.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 정액 등 체액 내에 존재하죠. 이러한 체액이 손상된 점막 등을 통해 몸에 들어오면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국내의 경우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대부분 어머니로부터 수직 감염이 되고요. 성인이 된 후 감염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성관계를 통한 전파가 가능하니 상대자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항체가 없다면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셔야 해요. 이러한 이유로 상대자의 수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성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가 간암 발생에 큰 위험 요인은 아니지만 B형, C형 간염의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자궁경부암 발생에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HPV 등 생활 및 환경 요인, 유전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요. 국립암센터는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고 첫 성경험 연령을 늦추며 성상대자 수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성생활을 권고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거예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정상 성관계에서도 전염이 될 수 있어요. 성생활을 하는 남성과 여성은 언제든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반드시 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의 7080%는 12년 이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소멸하니까요. 다음은 구강암인데 이 구강암은 입 안에 생기는 암이에요. 입술, 혀, 뺨의 안쪽 표면, 입천장,
잇몸 등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구강암의 원인은 흡연, 음주 등 다양하지만 최근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HPV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이 많다고 해요. 구강암의 1550%에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구강 성교에 특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아요. 여성의 생식기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음순, 치구, 음핵, 질 입구 등 외음부에 발생하는 암을 외음부암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HPV 감염과 외음부, 상피내종양 VIN, 흡연 등은 잘 알려진 위험인자예요. 많은 외음부암 환자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의 양성으로 나타나 이 바이러스가 중요인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같은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HPV 감염은 성경험이 시작되는 젊은 연령층에서 높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낮아진다고 해요. 남성의 음경에 생긴 암인 음경암은 여러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포경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 흡연자, 성파트너 수가 다수인 경우, 성병의 경험이 있는 경우도 음경암의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HPV 감염도 음경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고요. 전체 음경암의 약 40%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하니 짐작되시겠죠? 항문암도 비슷한 이유예요. 말 그대로 항문에 생긴 암인데 위험 요인에는 항문 사마귀와 같은 HPV에 감염된 경우, 성 파트너가 수가 많은 경우 항문 성교, 만성치료 등 항문 부위에 잦은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외음부 질환을 앓은 경험,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 사용,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 흡연 등의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관계로 생길 수 있는 암은 질암이에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질암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는데 흡연도 위험 요인이긴 해요.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이러한 이유로 안전한 성생활을 말씀드렸어요. 채소와 과일에는 몸의 염증을 막고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싫어하신다면 당연히 암 발생률이 높아지겠죠. 평소 채소와 과일을 멀리하면 몸의 산화노화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채소와 과일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모든 암의 예방에 도움을 주므로 항상 의식적으로 식사 때 채소를 많이 드시고 과일도 골고루 드시길 권장드려요. 이건 잘 알고 계신 원인이지만 과음을 자주 하시면 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요. 국민암예방 수칙에는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가 들어있는 거 아시나요? 간암을 포함해 대부분의 암 예방 원칙에는 술 한 잔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술을 끊지 못하겠다면 최대한 절제해야 암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가끔 기분 내면서 술을 드실 수는 있지만 최대한 자제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암의 위험 요인 9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보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참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